지난주 목요일 오후 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신 68세 김영숙 어르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사님, 저 비타민C를 벌써 3년째 매일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잇몸에서는 자꾸 피가 나고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끌고 가는 걸까요? 제 몸이 비타민C를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손에는 유명 브랜드 비타민C 통을 들고 계셨어요. 하루 1000mg짜리 아침마다 공복에 한 알씩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커피는 언제 드세요? 아, 비타민 먹고 바로 마셔요. 제 아침 루틴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김영숙 어르신의 문제는 비타민C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비타민C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부 미백, 피로 회복? 이건 비타민C의 진짜 능력 중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 혈관, 면역, 뇌를 동시에 관리하는 항산화 엔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흡수율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국에서 20년간 직접 확인한 비타민C 효과를 3배 올리는 복용법, 비타민C가 진짜로 필요한 신호 5가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중년 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콜라겐 합성 부족의 첫 신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집니다. 마치 건물의 철근이 녹슬어 무너지는 것처럼요. 작년에 저희 약국을 찾은 72세 이재명 어르신은 6개월간 잇몸 출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치과에서는 노화 현상이라고만 했대요. 하지만 비타민C 복용법을 바꾸고 3주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든다. 65세 박순자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 요즘 팔다리에 보라색 멍이 자꾸 생겨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이건 모세혈관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종이처럼 얇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터집니다. 세 번째 신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손가락 베인 상처가 2주째 아물지 않는다면, 무릎 긁힌 자국이 한 달째 남아있다면, 이건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할 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새 살을 만듭니다. 그런데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약사님, 저는 밤 10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도 늘 피곤해요. 70세 정민호 어르신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의 보조 엔진입니다. 부족하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비타민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감기에 자주 걸린다. 약사님, 저는 1년에 5-6번씩 감기에 걸려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가고요. 비타민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입니다. 2017년 헬싱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 지속기간이 평균 8% 짧았고 증상의 심각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비타민C 복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철제 문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쓰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세포막이 찢어지고 DNA가 망가지고 결국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예요.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겁니다. 혈관에서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혈관은 끊임없이 압력을 받죠.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의 상처를 복구하는 수리공입니다. 피부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무리 비싼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몸은 콜라겐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 3개가 나선형으로 꼬인 구조인데 이 나선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필수적입니다. 2020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평균 23% 향상되었고 주름 깊이가 18% 감소했습니다. 뇌에서의 역할도 놀랍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죠. 비타민 C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2018년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노인은 정상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즉 비타민 C는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두뇌 건강까지 지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 C를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먹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 말은 곧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2시간 후에 혈중 농도 최고점, 3시간 후에 농도 급격히 하락, 4시간 후에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아침에 한 번에 1000mg에서 2000mg 몰아먹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나는 하루에 1000mg 먹어. 충분하지? 아닙니다. 한 번에 1000mg을 먹으면 그중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2016년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하루 2회에서 3회 나눠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평균 2.8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먹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흡수가 잘 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는 빠르지만 위산과 만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자극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세 번째 실수 커피와 함께 먹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비타민C를 더 빨리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비타민C와 결합하면서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효과는 거의 0%입니다.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사님, 비타민C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뭘 사야 하나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형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흡수가 빠르고 어디서나 구입 가능합니다. 단점은 위자극이 가능하고 혈중 농도 유지가 어렵고 하루 2회에서 3회 나눠 먹어야 합니다. 추천 대상은 위가 튼튼하고 자주 먹는 걸 신경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리포존 비타민C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형태입니다. 리포좀이란 비타민C를 지방층으로 감싼 기술입니다. 장점은 흡수율이 90% 이상이고 위자극이 거의 없고 혈중 농도를 오래 유지하고 하루 1회에서 2회만 먹어도 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형의 2~3배입니다. 추천 대상은 위가 약한 분,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 편하게 먹고 싶은 분입니다. 2021년 폴란드 바르샤바 의대 연구에 따르면
리포존 비타민C는 일반형에 비해 세포 내 흡수율이 1.77배 높았고 혈중 농도 유지 시간은 2.3배 길었습니다. 세 번째, 구미형 젤리 타입입니다. 장점은 맛있고 먹기 편합니다. 단점은 비타민C 함량이 낮고 보통 100mg에서 250mg이고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비추천입니다. 추천 대상은 보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추천은 예산이 된다면 리포존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새 세포 재생과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C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0%가 됩니다. 첫 번째 금기조합 비타민C와 커피, 카페인입니다.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모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금기조합 비타민C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공 첨가물과 당분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급증시킵니다. 비타민C는 그 산화 스트레스를 잡느라 흡수되자마자 다 소모돼 버립니다.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 중에 다시 쓰레기를 쏟아붓는 셈이죠. 세 번째 금기조합 비타민C와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버거,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이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비타민C는 그 염증을 잡는데 다 써버립니다. 가능하면 비타민C 복용 전후 1시간에서 2시간은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네 번째 금기조합 비타민C와 칼슘을 동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됩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생깁니다. 2019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칼슘과 함께 복용한 그룹은 결석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다섯 번째 금기조합 고용량 2000mg 이상과 신장질환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안전 용량은 일반 성인은 1000mg에서 1500mg, 신장 질환자는 500mg에서 1000mg, 투석 환자는 의사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20년간 상담하며 정리한 최적의 복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타이밍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용량은 비타민C 500mg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귤 1개, 키위 1개, 파프리카 반 개, 브로콜리입니다. 주의사항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드세요. 왜 효과적인가요?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다 써버립니다. 아침엔 혈중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예요. 이때 보충하면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숙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에너지 충전 타임입니다. 타이밍은 점심 식사 후 30분입니다. 용량은 비타민C 500mg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철분제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왜 효과적인가요? 점심시간은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의 엔진 오일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보충하면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고 식후 피로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이때 함께 드세요. 2017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2.1배 높아집니다. 70세 이정희 어르신은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는데 이 조합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9.8에서 12.3으로 올랐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회복과 재생 모드입니다. 타이밍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용량은 리포존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콜라겐 보충제, 따뜻한 물 1컵입니다. 왜 효과적인가요? 하루가 끝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면 중에는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 근육, 혈관을 보관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특히 콜라겐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65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4주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췄고 팔다리 멍이 90% 감소했고 피부톤이 한 톤 밝아졌습니다. 저녁에는 리포좀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어 밤새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단순히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부족하면 몸이 무너지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작은 루틴만 지켜도 피로가 줄고 잇몸이 건강해지고 감기가 덜 걸리고 피부가 맑아지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비타민C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미뤄도 세포는 그만큼 더 손상됩니다. 혈관은 그만큼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면역은 그만큼 더 떨어집니다. 제가 약국에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중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